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자바 TRT 부시렉시입니다. 자, 고스켄 선수가 이번에 필로우를 상대로도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이제 컨텐더 시리즈에서 저는 컨텐더 시리즈 경기도 어느 정도 UFC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애초에 오는 분들이 굉장히 엄청 진짜 UFC 갈 만한 선수들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경기도 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UFC 경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텐더 시리즈 경기도, 그리고 그 경기도 이제 엄청나게 언더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상대가 막 다 1라운드 피니시여가지고 대부분 막 고석현 선수 이거 어렵다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것도 이기고, 그리고 오반 엘리엇도 7연승인가 8연승이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그 언더독이었죠. 고석현 선수가 그것도 이기고, 이번에는 살짝 탑독이었지 싶은데 그 필로우 상대로, 필로우도 엄청나게 UFC에서 베테랑이거든요. 2연승 중이고, 거기다 이제 또 이겼는 경기는 다 피니시로 이긴 굉장히 무서운 선수인데, 필로 상대로도 이제 이렇게 피니시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이렇게 3연승을 했는데요. 90% 이상, 제가 봤을 때 한 최소 95% 이상은 다들 이제 고석현 선수를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이만큼 노력하셨으니 이만큼의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압도적인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근데 뭐 한 5% 혹은 뭐 2% 정도는 노잼이다 라는, 노잼이고 뭐 임팩트가 없다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제가 지금 요 말 하는 게, 요 주제를 자꾸 말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똑같은 경기를 봐도 뭐 잘한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근데 또 못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경기를 봐서 재밌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재미없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그냥 다 다르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노잼이란 평가도 좀 소수 일부 팬들한테서 있는데, 근데 거기 이제 노잼이라는 그거 말고도, 그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뭐 말씀드리자면 저는 노잼이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노잼인 파이터는 경기를 아예 안 보죠. 저는 고스켄 선수 경기는 라이브로 다 챙겨보거든요. 예, 새벽 이제 5시였습니까? 그때 경기를 아마 했지 싶은데, 노잼이었으면 새벽 5시 알람을 해가지고 보진 않았겠죠.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노잼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근데 이제 노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연장선에서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노잼이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둘러가야 될 것이다. 랭커가 되려면 많이 둘러가야 될 것이다. 이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이따 말을 할 텐데요. 근데 뭐 매미킴 선수 채널에 댓글에 보면은 요런 댓글도 있거든요. 이제 노잼이라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요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뭔가 제 과거가 생각나면서 좀 인상 깊었는데, 요 뜻이 이거지 않습니까? 노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석현 선수 지금 엄청 잘하고 계시니까 저런 사람들 말 믿지 말고 지금 하시는 대로 쭉 이렇게 가십시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진심으로 응원하는 팬분들의 댓글인 것 같은데, 제가 요 감정을 딱 이제 얀님이 아데사냐 상대로 이제 1, 2, 3라운드는 타격으로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아데사냐가 조금 더 유리하다, 어떻게 보면 얀님이 조금 더 잘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살짝 좀 애매한 경기였는데, 근데 이제 또 4라운드, 5라운드 얀님이 이제 넘겨가지고 압도적으로 컨트롤하면서 확실하게 이겼단 말이죠. 그 경기에서 얀님이 아데사냐를 압도적으로 막 파운딩 치고 막 서브미션은 막 각 잡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4, 5라운드에 솔직히 그냥 좀 큰 데미지 없이 눌러 놓기만 했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라이브로 보면서 막 그때 리액션으로 해댔거든요. 그냥 야님 그냥 눌러 놓기만 하십시오. 데미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눌러 놓기만 하세요 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뭐든지 간에 필요 없다. 그냥 이기기만 하십시오. 야님 승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재미있을 필요도 없고, 굳이 괜히 파운딩 쳤다가 이제 아데사냐가 일어날 기회 주지 말고 그냥 가만히 눌러놓고 이제 4, 5라운드 따내십시오. 이랬었는데, 뭐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뭐 이번에 굉장히 진심으로 고스켄 선수들을 응원하는 댓글을 보면. 근데 일단 재밌고 말고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기는 거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이기는 거고, 리스크를 좀 더 감수하고 경기를 했다. 그래서 꿀잼 경기가 나왔다. 근데 명경기가 나왔는데 큰 공격을 허용하고 졌다. 이러면 이제 평가가 뭐 안전하게 하면 이기는데 왜 굳이 또 리스크를 감수했느냐, 혹은 뭐 또 좋은 평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명경기다 하면서 이런 맛에 UFC를 보지, 요런 댓글도 있겠지만, 근데 그건 이제 경기 직후에 나오는 평가들이고, 근데 결국에 지나서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거는 승패거든요. 경기 지나고 뭐 한두 달 동안은 뭐 경기력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결국 평가받는 건 이겼냐 졌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저는 고석현 선수가 뭐 저는 애초에 뭐 딱히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스타일로 3명을 이겼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예, 전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연관지어서 다른 선수들도 얘기를 하자면, 노잼 그래플러 요런 분들이 기회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김동현 선수는 본인이 직접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본인을 이제 조금 노잼 느낌이 있어서 막 좋아하진 않았다, 뭐 요런 거를 김동현 선수가 직접 말한 적도 있고, 그리고 박준영 선수도 엄청 잘하는 선수는 맞는데, 뭐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막 엄청 재밌게 하는 경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동현 선수나 박준영 선수가 같은 선수가 있으면은 항상 이제 평가가 잘하긴 하는데 노잼이라서 UFC로부터 푸시를 못 받는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김동현 선수가 기회를 안 받았다고 하기에는, 기회를 제가 봤을 때 최소 3번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김동현 선수가 막 엄청 탑 컨텐더 자리까지 못 올라가고 타이틀샷을 못 받은 건 맞는데, 근데 김동현 선수가 콘딧이랑 붙었었죠. 카를로스 콘딧을 이겼으면 김동현 선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데미안 마야랑 붙었죠. 마야를 이겼으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들리를 붙었죠. 우들리한테 졌었는데 우들리 상대로 이겼다? 그랬었으면 김동현 선수는 떡상에서 타이틀샷에 굉장히 가까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콜비 코빙턴은 뭐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상대인 걸 다들 알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콜비 코빙턴이 좀 얼랭이었고, 그래서 우들리나 마이아나 이제 콘딧 요런 선수들을 김동현 선수가 이겼었더라면 이제 타이틀샷에 굉장히 가까워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요런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을 졌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박준영 선수도 에르난데스랑 했는 거, 요거는 이제 에르난데즈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지금 같은 선수는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로드리게스랑 했을 때 요것도 이겼었으면 이제 또 랭킹전에 가깝게 또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무니즈 요거는 좀 그게 있긴, 뭐 판정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엔 또 이크람 상대로 엄청난 기회가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박준영 선수가 이거 판정으로 29대 28로 이겼다 볼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판정으로 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박준영 선수나 김동현 선수처럼 막 뭐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경기를 하지 않는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기회를 적게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기회를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왔습니다. 이카람 상대로도 기회였고, 무니즈 상대로 기회, 로드리게스 상대로 기회, 에르난데스 상대로 기회, 항상 기회는 왔었습니다. 근데 기회는 왔는데 이제 계속 잘하다가 이제 큰 기회가 왔을 때 살짝 주춤하고, 잘하다가 기회 왔을 때 주춤하고, 요래서 이제 엄청 높이까지는 못 올라간 것이다. 자, 물론 이제 UFC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선수랑 노잼으로 평가받는 선수 간에 대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요거죠. 확실하게 밀어주는 선수는 이제 UFC에서 맞춤 경기를 많이 주죠. 예를 들어서 선수가 타격가다? 그러면 이제 그래플러 혹은 레슬러랑은 절대 안 붙여주기.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수월하기. 그거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누굽니까? 페레이라죠. 페레이라가 지금 UFC에서 경기 10번도 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챔피언도 두 체급에서 했는데, 근데 페레이라가 아직까지도 두 체급에서 챔피언 되고 막 방어전도 여러 번 할 동안 단 한 번도 그래플러 및 레슬러랑 안 싸워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앙칼레프 1차전 하기 전에 이때도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았었죠. 체급 내에서 이제 페레이라 상대로 가장 위협적인 컨텐더가 당시 앙칼라이프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UFC가 앙칼라이프한테 대놓고 타이틀샷 안 주고 막 칼릴 라운트리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막 타이틀샷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앙칼라이프한테 굳이 라마단 때 경기를 하라고 했고, 뭐 그런 것처럼 요런 확실한 좀 특혜를 받는 선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선수들과 뭐 이런 페레이라 같은 선수는, 페레이라 같이 이렇게 특혜를 받는 선수가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난이도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회는 충분히 좋습니다. 한국 선수들 대부분이 다 기회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현성 선수도 랭커 상대로 2번이나 기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아직까지는 랭커 실력이 아니라서 이제 2번의 기회를 놓친 거고.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못 올라간 게 아니고, 기회를 여러분 꽤 많이 받았지만, 이제 그 기회를 받았을 때마다 좀 아쉽게 경기를 져서 못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고석현 선수가 앞으로 쭉 이기잖아요. 앞으로 5경기를 연달아 이긴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5연승을 했으면 고석현 선수는 랭킹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5연승을 하기까지에 5연승을 한다면 이제 UFC 안에서의 경기는 이제 7연승을 했다는 건데, UFC에서 데뷔해서 7연승을 한 선수한테 그 안에 랭킹전이 단 한 번도 없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석현 선수가 앞으로 쭉 5번을 이긴다? 그러면 랭킹 안에 무조건 들어있을 겁니다. 기회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고석현 선수의 실력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석현 선수를 보면 저는 볼 때마다 좀 감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해외 선수들을 압도적으로 3라운드 내내 요렇게 3연승이나 했는 선수가 나왔다는 게 뭔가 좀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엄청 좋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지친 적도 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막 엄청 못하는 선수 상대로 이게 막 3연승 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컨텐더 시리즈 상대도 1라운드 피니시 괴물이고, 그리고 데뷔전도 8연승 중인 상대를 압도적으로 잡았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2연승 중인 UFC 베테랑 필로우를 압도적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고석현 선수 스타일이 굉장히 좀 좋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4가지인데, 첫 번째가 일단 고석현 선수가 막 딱 하나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딱 하나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이제 타격하는 척 레슬링하고 레슬링하는 척 타격하지 않습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1라운드 초반에 뒷손 한번 꽂으니까 이제 상대가 데미지 받아서 살짝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라서 이제 오이씨 뒷손 조심해야겠다 하니까 바로 레슬링 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후반 라운드에서는 이제 레슬링으로 넘겨놨으니까 이제 레슬링을 걱정하게 해놓고 레슬링을 막아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뒷손이 본인 얼굴을 때리고, 이런 것처럼 이제 막 딱 타격만 하고 딱 레슬링만 하고 요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굉장히 잘 섞어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말리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게 뭡니까? 레슬링을 주로 하기 때문에 타격전에서의 데미지가 최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고석현 선수가 컨텐더 경기랑 UFC에서 2경기, 이 총 3경기를 보면은 데미지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넘겨서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굴리니까. 예. 그래서 타격전이 짧기 때문에 고석현 선수가 본인한테 쌓이는 데미지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슬링 공방에서는 이제 타격 공방보다 뭔가 좀 억가를 당할 확률이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밑에 깔린 사람이 만약에 뭐 엄청 미친 역대급 서브미션 아티스트 이런 게 아니면은, 예, 그 고석현 선수가 상대를 레슬링으로 압도적으로 굴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억가당할 확률은 적단 말이죠. 근데 타격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타격에서는 막 엄청 막 9대1로 이기고 있다 한 방 맞고 막 가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타격에서. 근데 레슬링은 그런 경우가 적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억가를 당할 확률도 현저히 낮다. 그 네 번째는 뭐 세 번째랑 연관이 있긴 한데, 고석현 선수 스타일로 이기고 나면은 뽀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석현 선수 뭐 평가하는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봤을 때 뭐 엄청 잘한다, 뭐 조금 노잼이다, 임팩트가 없다 이런 건 봤지만, 뽀록이네, 뽀록으로 이겼네 고석현,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레슬링으로 이기는 거는 뽀록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타격에서는 이제 막 지다가도, 세 번째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다가도 한 방 꽂아서 이기고 이런 게 가능한데, 레슬링으로 3대를 15분 내내 컨트롤한다? 이거는 뽀록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고석현 선수를 경기를 한 번도 노잼이라 생각한 적 없고요. 항상 경기가 잡혔을 때마다 기대하고 이제 봤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뭐 노잼 그런 것보다는 볼 때마다 와, 어떻게 한국에서 나온 선수가 저렇게 해외 선수들을
진짜 레슬링으로 저렇게까지 압도하지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탄하면서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노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뭐 생각이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기는 거란 말이죠. 말했듯이. 그리고 고스칸 선수의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이 너무 잘 먹히고 있습니다. 세 경기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잘 먹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고스칸 선수는 현재 본인의 스타일을 전혀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스칸 선수는 앞으로 연승을 찍는다면 길게 걸리면 5경기쯤 해야 뭐 랭커랑 할 수도 있지만 뭐 짧으면 뭐 한 3, 4경기 안에 랭커랑 붙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앞으로 쭉 다 이기면. 자, 근데 고스칸 선수가 이길 때마다 상대 수준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스칸 선수가 그 앞으로 뭐 3, 4경기를 쭉 다 이기는 거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쉬운 게 아닌 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누구다? 고석현 선수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